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년 부부의 섹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뭔가 외도 아니면은 번데기, 섹스리스 같은 것이 가장 심각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 부부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한 문제가 이런 중년 부부 시기 때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지, 혹은 그 해결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기별로 나눠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 사랑과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신혼 시기를 갖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한 3년 정도, 통상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어떤 엄마와 아빠로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이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신혼처럼 뭔가 뜨거운 이런 사랑과 열정을 나누는 시기가 아니라 대체로 양육,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양육에 들어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시기가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지나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를 때가 바로 중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안정도 갖게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독립을 하는 시기가 와요. 아이들의 양육이 마무리되면서 통상적으로 결혼에는 이제 10년 이후부터 해서 최대 30년 정도까지를 보내는 시기가 이 중년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기적인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제 결혼 시기 자체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개인차는 있어요. 하지만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중년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장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왜 중년 시기냐? 중년 시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신혼이나 아니면 그 이전, 아니면 이제 그 고령화 시대가 올수록 더 노년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중년에 대한 콘텐츠는 다루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책임도 질 수 있는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새롭게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은 아이 위주로 가정이 이루어져 왔다면은 이때는 아이가 독립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날이 다시 두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미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감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딱 중간 시기예요. 내가 이만큼, 요즘에는 이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년 시기 정도 오면은 딱 중반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섹스를 내가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가져왔냐에 따라서 갈림길로 갈라지게 돼요. 인생의 파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혼도 결혼 생활도 장년도 아닌 이 중년의 시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생활 시기에서 가장 큰 심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왜냐면 남자들은 이런 정서적인 사랑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이 먼저 중심이 되고, 그것에 이제 정서적인 사랑이 따라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이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는 이 육체적인 사랑에 있어서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불타오르다 보니까 이때는 그냥 마냥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내가 평생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딱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여성이, 내 아내인 여성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아이에게로 옮겨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체적인 사랑에 있어서, 섹스에 있어서 예전과는 뭔가 조금 열성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남자는 또 노력하게 되죠. 이게 뭐지? 이런 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하면서 점점 노력하고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여성이 여기서 많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바빠서, 싫어서.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성은 자신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남자는 번번이 여성과, 내 아내인 여성과의 섹스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닌 외부적으로 내가 가치도 추구해 나가지만 타인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시기가 이런 결혼 생활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급변하는 시기가 결혼 생활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남성의 이 욕구 해소는 그냥 하나의 기분일 뿐이에요. 남자는 섹스를 하게 되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섹스면 돼요. 성행동이면 되기 때문에 이 욕구는 내가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가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중년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결혼 생활에서 그만큼 외부적으로 뭔가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욕구를 타인과 해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번이고 아내에게 좀 부탁도 했고 사정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협박도 해보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중년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남자는 딱히 아내에게 불만이 없어져요. 왜냐면 난 충분히 바깥에서 내 섹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예민해집니다. 완전히 별개예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성행동을 하고 욕구를 해소한다고 해서 내 가정이 소홀해지느냐?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께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굉장히 가정적인 분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성행동, 욕구 해소가 없었느냐? 그거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에 강화가 되고, 그리고 남자가 열정을 갖고 뭔가 사회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닦이고 성취감, 노력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섹스에서 남자의 열정이 가장 큰 열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는 남자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이런 식으로 중년 시기로 넘어가면은 별탈 없이 무사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중년 부부의 시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심리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는 이 신혼이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 중년 부부의 시기에서 심리가 급격하게 급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성은 육체적 사랑보다 이 정서적 안정을 가장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서적 안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우리가 신혼 시기 때는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섹스가 불타오르는 시기죠. 그런데 이 여성이 성행동을 하는 심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을 남성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심리에 의해서 성심리가 작용을 하고 성행동이 뒤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은 내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의해서 섹스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신혼의 시기를 갖고 나서 충분히 확인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확인과 유지가 이루어졌어요. 사랑에 대한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남자는 이제 나에게 기본이에요. 어디 안 가고 나에게 꾸준히 죽는 날까지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나를 지켜줄 남자다 라고 딱 안정이 되는 순간, 이 정서적 안정이 바탕이 되는 순간 여자에게서 성행동이 사라집니다.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행동 자체가 이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쓰기 전까지는 이렇게 열정적인 성행동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에 돌입하게 되면은 남자인 남편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관심이 옮겨가게 되는데, 문제는 중년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 아이 엄청난 나의 가장 주된 에너지의 몰입원인 이 아이가 독립을 해버리게 되죠. 다 커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남게 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몰입했던 에너지 자체가 방황을 하게 돼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서 다시 남편에게 관심이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고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살아왔는데 그 와중에 엄마라는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 역할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나 뭐지? 하면서 돌아봤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의 여자거든요. 여자라는 것은 남자에게 받는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받는 사랑이라는 것,
이 가장 큰 받는 사랑이 성적인 거거든요. 섹스에서 오는 이런 성적인 관심을 가장 큰 받는 사랑이라고 여긴다 보니까 지금 중년 시기에 이르러서는 섹스가 없고 내가 한 사람의 여자로서 받는 사랑을 해오지 못하다 보니까 돌아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고 남편에게 관심이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혼 이때의 그런 열성적인 나의 삶의 이런 생동감을 느끼게 해줬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를 하게 돼요. 성행동에 대한, 섹스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미 남편은 중년 시기에 이르면은 이미 이 욕구, 남자의 욕구는 타인을 통해서 외부에서 풀고 있고 외부적으로 같이 추구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는 시기가 바로 중년 시기거든요. 특히나 이 아내와의 이런 성행동 자체가, 섹스 자체가 신혼 때처럼 재미와 즐거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했던 그때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의무방어전에 지나지 않는 삽입과 사정 위주의 섹스다 보니까 아내가 요구하는 이 섹스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그런 섹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때와는 너무 다르죠. 이미 이때 신혼을 지났기 때문에 그때 느껴봤던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우울해지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취미에 몰입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친구 만나서 계속 수다를 떤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끼리 여행 다닌다든가 뭐 쇼핑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뜬금없이 어떤 남자가 나타납니다. 여자가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취미활동 하다 보면은 꼭 여자만 만나는 게 아니죠. 남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뜬금없이 여자에게 넌 여자야 라고 알려줘요. 왜냐? 이 남자도 자기 집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욕구를 해소를 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 해소의 대상이 아내와 엄마일 수는 없죠.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나는 원래 당연한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놓고 사는 것이죠. 그동안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내가 놨던 것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나를. 그래서 마치 구세주를 만난 느낌. 내가 나의 존재를 찾게 되고 막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주는 관심에 홀딱 빠져들어가게 돼요. 나의 제2의 인생이 비로소 이 남자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섹스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이 섹스가 마치 나의 첫 경험 혹은 첫 연애와 같은 그때의 느낌하고 똑같이 느껴지게 돼요.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이것이 다시 섹스의 쾌락을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여자의 외도가 바로 이 중년 시기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욕구에서 외부적으로는 이 자신의 욕구만 해소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섹스가 성행동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충족이 되면은 가정은 튼튼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가정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자는 대상이 중요해요. 나의 이런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주는 대상, 특정한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의 중심이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갔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내 가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의 제2의 삶을 열어준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빠져들다 보니까 사실 아내 외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돌아올 확률이 최대 50%. 반반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내 외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돌아오는 것이 확실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는 어찌됐든 자신의 기분만 전환시키고 오면 되는 것인데 여자는 모든 감정의 중심이 옮겨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중년 시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정이 파멸로도 그리고 행복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여성이 외도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여성의 이런 심리 변화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심리 변화는
사실 남자들도 이 시기가 되게 되면은 뭐 그 전에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 좀 우울해 어떻게 어째 얘기를 해도 자기가 밖에서 같이 추구하고 욕구 해소하고 타인 만나고 하느라 바빠서 아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기다 보니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살아온 거죠, 나름. 아내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문득 돌아봤을 때 내가 없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랬을 때는 나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부간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섹스예요.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섹스 없이도 행복한데요? 누가 그렇던가요? 이거는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은 빨리 생각을 깨야 됩니다. 여성은 이런 정서적 안정으로 가게 되면은 편안하다라고는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섹스인 성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남자는 이런 성행동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외부적으로 어떤 커다란 가치를 추구해 나갈 만한 성취욕, 열정 이런 것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무탈하게 아이들 잘 키우고 소소하게 아이들한테 행복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섹스가 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섹스는 성의 일부로서 성심리가 작용한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편안한 것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멸과 행복의 갈림길에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섹스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년의 섹스는 어떻게 과연 달라야 하는가? 우리가 신혼 때는 그냥 눈만 마주치면은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밤새서라도 계속 횟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중년 때는 그렇게 하면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횟수로 따져서는 안 되고 얼마나 장시간 하느냐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중년 부부의 섹스는 과연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인가? 중년식의 섹스는 맛과 멋이 있는 섹스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혼 시기에는 일단 타오르기 바빴어요. 눈에 띄기만 해도 그냥 타오르기 바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섹스의 맛과 멋을 즐길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년 시기에는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질 않죠. 눈만 마주쳐도 막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 우리가 섹스의 하우와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 자체를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이 중년의 시기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살아온 경험치가 있죠. 그리고 연륜, 노련함 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맛과 멋을 얼마나 충분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신혼 때 품에나는 섹스와는 전혀 다른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 시기의 섹스예요. 그래서 우리 뭐 새삼스럽게 나이 먹고 무슨 우리가 신혼 때처럼 즐겨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때가 외도를 해도 이때가 훨씬 재밌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섹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섹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섹스 능력은 절대 테크닉이 아닙니다. 섹스 테크닉이 아니에요. 섹스 능력은 상대와 내가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상대를 행복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섹스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섹스 능력에 대해서는 차차 한번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섹스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섹스 능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중년시까지 오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삶에 대한 개념, 확신, 삶에 대한 개념 등이 확신을 갖고 확고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충분히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생각보다 정보와 지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습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것만 고집하는 경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섹스라는 것은 사실 이렇다라는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황, 환경, 그리고 관점, 그리고 상대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유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섹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정화된 패턴, 습관과 방법을 갖고 그것을 강요해서는 절대 섹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 중에 상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 대화예요. 섹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도 그 상대에게 적합한지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는 상대에게 물어보고 나에 대한 생각도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하기까지 시간, 비용, 노력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나이 먹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성적인 얘기한다라는 거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런 섹스에 대한 관련된 세세한 얘기한다는 거 그런 거 대화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우리 연애할 때도 이거 충분히 했었고요. 그리고 외도할 때도 시간, 비용, 노력 다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 가정에 대한 것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거동락해온 배우자에게 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 부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즐기라고 인정해준 사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는, 여자도 하지만 대체로 남자는 가치 추구를 해나가고 여자는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이 자아 실현을 해나갑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섹스에서 가장 큰 열정과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섹스 충분히 즐기고 누리라고 니네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줘 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왜 안 즐기냐는 거죠. 왜 이 엄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무의식의 사랑으로 남아있는 배우자를 놔두고 엄한 데 가서 찾고 거기서 즐기려고 하느냐. 이쪽에서 해야지만 더 그게 극대화되는 약간 가성비 좋은 대상이 바로 나의 아내이고 남편인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 놓여있든 간에 신혼 때처럼 사랑과 열정을 불태우는 거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섹스이기 때문에 이때로 돌릴 수 있는 타임머신이 되고 그리고 그 딱 돌아간 순간에 사랑과 열정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 보존장치가 되는 것도 바로 섹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혼 시기부터 우연찮게 이것을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 온 부부도 있기는 있어요.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아무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돼 라는 가치관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오다 보면서 이 중년 시기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때부터 우리 서로 함께 대화를 해서 계속 꾸준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 중년 시기도 굉장히 행복하게 계속 보낼 수가 있게 되고 그 유지되고 있는 행복과 사랑에 의해서 장년 그리고 노년 죽는 날까지도 행복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년의 시기는 나름 황금기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황금기지만 나의 인생을 파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행복으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섹스에 의해서 결합이 된 이 부부의 행복은 외도조차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 내 와이프, 내 남편보다 세상 좋은 파트너가 없거든요. 외도의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결속력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황금기 혹은 아니면 파멸에 이르는 이런 갈림길에 놓여지는 시기가 중년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 극복할 수 있다. 섹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순간에도 아니 무슨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때 막 활활 타오르던 그때와 같을까 새삼스럽게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외도하시게 되면 이거 좀 권장하는 것 같긴 한데 권장하는 게 아니라 외도를 통하게 되면은 그때 못지않은 엄청난 그런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그때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뭔가 섹스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이 마음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을 생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열정과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서 외도해서 왜곡된 열정과 왜곡된 사랑을 갖고 가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된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과 열정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반드시 그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이미 한번 살아봤죠. 이 순간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라는,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다라면 지금은 뭔가 시기적으로도 나 지금도 건재하고 아직도 늦지 않고 남은 생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 더 큰 쾌락과 사랑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중년 부부의 섹스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